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한가스쿨의 진행을 맡은 반장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1타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투자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 열심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수업이 끝나면 무료 방송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어떻게 들으실 수가 있냐?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까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무료 방송 안에서 히든 종목부터 전략들 그리고 기법들까지 아낌없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다 가져가시기를 바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도 어떤 부분들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징검다리 수요일이었죠. 이 수요일에는 민주쌤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약하신데 좀 편찮으시다고. 네, 오늘 좀 요새 감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보시는 분들 다 감기를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잘 쉬고 왔기는 했는데요. 이 화요일 미증시 분위기가 사실 좋지가 않아서 오늘 징검다리 수요일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저도 했거든요. 네, 예상대로 코스피 밀리면서 마쳤고요. 삼성전자는 또 오반전자까지 장중에 밀리기도 했어요. 아, 힘든 9월 시장 끝나고 10월은 좀 괜찮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스타트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먼저 오늘 시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먼저 보자면 이제 항만 파업 그리고 중동 정세 불안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에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가 하락을 보여줬었고 그래서 지수가 낮게 마감을 하고 국내 증시의 대형 반도체주들이 하락 출발했었죠. 그래서 오늘 또 맥쿼리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5만 전자를 한번 찍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장마감 직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게 HBM3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면서 HBM 품질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된 것 같은데 퀄 테스트랑은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호재인데 시장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 나오고 꼬리 달고 주가가 반등하는 걸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방산주가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중동 전쟁 때문에 에너지 방산주가 강세를 보여줬었고 증시가 지금 많이 불안정한 가운데 또 미증시 장중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180발 정도 보복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보복을 또 할 거라고 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석유 시설이 타격을 입는다면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5% 급등을 하면 선진국의 주요 인플레이션은 0.1포인트씩 올라가는 게 분석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파업도 또 악재인데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5억 달러 정도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이만큼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과일이나 온도에 민감한 상품은 공급 부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파업 부분에서는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기업이 대비를 해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테프트 하틀리 법안을 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기관 산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안인데 선거 전이라 이 법안을 시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낙관적 그리고 비관적 의견이 겹쳐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시장으로 가보면 구인 건수가 804만 건이 나왔어요. 근데 원래는 760만 건 정도인데 이제 좀 오른 거죠. 그래서 퇴사율은 또 낮게 나왔고 그래서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시름 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의 수급이 제일 중요하죠. 수급이 제일 중요한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에서는 매도를 하는 추세예요. 그치만 이제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을 팔아서 재매수하는 시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탁금이 올라가는 상황은 개인이 매수해서도 올라가는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2차 전지 보시면 2차 전지 폭등할 때 개인이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융투자가 매수하기 좋은 환경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들어와 주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줄여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외국인 기관이 지금 금융투자가 연속적으로 매도세인데 이번에 매도세를 멈추면 다음 주 정도에 다시 매수세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정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 주는 모습이 보이고 최근부터 외국인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한 섹터로 몰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다른 섹터에 자잘하게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사실상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와 주지는 않아서 좀 아쉬운 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대표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시총 상위 종목군 그리고 중소형주들까지 굉장히 좀 많이 밀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한동안 조금은 마음을 놓고 있었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외국인도 아직은 꾸준하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쌤이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다가오는 4분기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지 이 대비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깊이 있게 종목들 짚어봐야겠죠. 10월 첫 번째 시장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딜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태용로직스입니다. 네. 그래서 태용로직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태용로직스는 복합 운송, 그리고 프로젝트 운송, CIS 운송 등으로 이제 국제 물류주 산업을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 석유화학 제품 운송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해외 시장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용로직스가 장 시장에는 9%가량 급등을 했었죠. 미국 대서양 연안 항구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해상운임 폭등 전망에 수급이 몰렸는데요. 미국 항만 노동자 협회 ILA라고 하는데요. ILA가 이제 임금 인상 그리고 항만 자동화 금지를 사측 연합인 미국 해양 협회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양측 협상은 중단이 됐고 ILA가 앞서 예고한 그런 파업에 돌입을 한 건데요. JP모건은 이제 이번 파업으로 미국 경제가 하루 최대 45억 달러 그리고 한화가 약 6조 원가량 비용을 치를 수 있다라고 추정을 했고 정부도 비상대책반을 꾸려서 이제 국내 기업 피해 최고화를 추진을 해내겠다고 이제 나섰는데 어제부터 시작된 미 동부한만 노조 파업에 따른 수출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서 이제 비상대책반 중심으로 대체 물류선을 확보하고 대선 결제 지연 피해 기업 유동성 지원 등 이제 비상대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은 좀 많이 움직여졌는데 장 마감 전에 이런 오늘 같은 그런 장세에 주가가 밀려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 지금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 일단 일봉입니다. 태용로직스 일봉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였죠. 그리고 한번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윗골이 난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한번 올렸다가 장세에 의해서 계속해서 밀어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된 건데 주봉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이렇게 하락세였지만 반등을 주는 이 신호 그리고 연속해서 양봉이 4번이나 나왔고 윗골이 난 양봉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앞으로도 조금 두고 봐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용로직스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이따가 또 무료 방송도 또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태용로직스 짚어주셨네요. 우리 장 초반 상승 수월했다가 힘이 좀 빠졌던 태용로직스인데 이 항만 쪽도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번엔 노조 파업입니다. 대선 관련해서도 말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비록 하락 마감했지만 지금 주가 흐름 부정적이지 않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좀 두고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무료 방송 안에서 말씀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무료 방송 오늘 꼭 놓치지 말으셔야겠습니다. 저는 태용로직스부터 출발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어딜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한일단조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한일단조가 이제 방산주 관련해서 오늘의 특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일단조는 이제 자동차 부품, 방산 부품 등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정밀 부품을 생산하면서 이제 글로벌 부품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인 한일단조가 이제 오전장에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가속도를 내줬고 중동 전쟁 이슈에 금일 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란이 1일 저녁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탄도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를 했죠. 그러면서 전쟁 관련주에 이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4월에 미사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급한 지 5개월 만인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재보복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방산주로 분류되는 한일 단조가 급등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한일 단조는 방산 외에도 이제 첨단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샤프트, 스핀들리와 같은 이제 고정밀 자동차 부품을 국내외에 공급을 하면서 자동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방산 부품뿐만 아니고 자동차 부품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안정적인 매출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겠죠. 그래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런 상황에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는 추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중국하고 대만 갈등에서도 경계감을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이제 방산주는 증시 대응 전략 종목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태웅 로직스하고 되게 비슷한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세가 꺾이다가 한번 반등 주면서 똑같죠? 똑같이 반등 주면서 4개의 양봉이 나왔어요. 이렇다는 것은 반등 주면서 다시금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고요. 일봉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저점 찍고 반등하면서 윗꼬리단 양봉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차트가 이제는 앞으로의 그런 전망이나 한일단조의 전망이나 차트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하는지 이런 장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무료 방송 또 통해서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로 한일단조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일단조 짚어주셨네요. 오늘 8.08% 상승 마감을 하면서 종가가 2,140원이고요. 저희가 쉬고 있을 때 이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오늘 시장에 이 방산주가 들썩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올라줬죠. 좀 변동성이 큰 요즘 시장의 증시 대응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과 같이 차트상 반등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니까 이 종목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까부터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좀 많이 떨어져서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삼성전자 짚어주신다면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 특징주로 삼성전자 또 가지고 왔는데 네, 오늘 삼성전자가 5만 전자를 찍고 오후에는 회복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거의 1월 이후에 1년 9개월 만입니다. 그래서 2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전은 전거래일 대비 이제 1.63% 하락한 6만 5천 원에서 거래를 시작했고 오늘 5만 9,900원까지 밀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3.6%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2%, 애플이 2.9% 좀 하락을 하면서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었고 특히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전을 개시를 하고 오늘 대규모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 응수하면서 전면적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공포심에 글로벌 증시를 또 뒤흔드는데 좀 영향도 끼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해서 삼성전자 수익성이 악화될 거란 전망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이 발생을 했고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 수요도 위축이 되고 있고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납품이 좀 늦어지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 삼성전자 HBM 매출액은 130달러로 하이닉스 대비 43%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폰 수요 구형 메모리의 둔화, 그리고 전분기 대비 메모리 적자폭 확대, 그리고 경쟁사 대비 늦은 고대역 메모리 시장 진입까지 반도체 부문에 우려가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삼전이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였고 다시금 회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치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장은 좀 담아가는 장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오늘 봤을 때 최저점 59,900원을 찍었지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장은 좀 조심스럽게 담아가는 장이고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매도세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좀 회복선에서 다시금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삼성전자 얼마나 탄탄한지 아시니까 지금 살짝 그런 실적에 의해서 약간 떨어지더라도 다시금 회복할 때 다시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올 여름에는 구만전자 좀 찍지 않을까, 안착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16거래일째 6만전자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하냐, 아니면 반도체 업황 전망 부진하다, 좀 리스크가 있지 않냐 고민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담아갈 타이밍이다라고 말씀 주셨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실적 체크해 보시면서 삼성전자 한번 눈여겨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사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 키에 큰 손, 큰 발, 그리고 큰 몸무게까지 갖고 있는 저는 김김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또래에 비해서 등치가 큰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주눅도 많이 들었습니다. 뚱땡이라는 별명은 무조건적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살도 열심히 빼온 적도 있는데 제가 애초에 골격이 좀 큰 편이라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평생 야, 넌 살만 빼면 진짜 복권 당첨인데 이 말만 들으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조금 변했는데요. 지금 남자친구가 누구누구야 살을 빼지 않아도 너는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다워라는 말을 정말 매일같이 해주면서 저에게도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보기 좋은 이야기예요. 자, 요즘에는 제가 여리여리하지는 않지만 저희 엄마를 닮아서 이목구비가 진하고 또 개성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요즘엔 모델이 무조건 말라야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체형을 가진 이 소비자들을 위한 모델도 수요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 남자친구가 알려주고는 제가 한번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면서 정말 멋지게 활동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활동하면서 정말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공구먼입니다. 제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기업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제일같이 깊었거든요. 마치 저처럼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한마음으로 주식도 매수했어요. 근데 지금은 매수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속상합니다. 제가 이 기업을 그렇게 짧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 시장을 압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길게 봤을 때 어떻게 보실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의류업계의 전망 그리고 공구먼 가격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주시면서 매수가는 6,800원 그리고 비중은 10%라고 말씀 주셨어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정말 개성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개성을 잘 살려서 직업을 선택한 거 보니까 정말 실제로 배우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것 같은데 이 주식도 저희가 좀 잘하시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의류업계 전망 여쭤보셨거든요. 이 패션 그리고 의류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패션 의류 전망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국은 중국에서 좀 수입해온 옷을 많이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요즘에는 직접 옷을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 런칭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패션에 대한 문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출군 종목들 섹터를 좀 살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방산, 전력, 화장품, 푸드
요게 이제 K-패션도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K-패션 관련해서 그런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각종 음식 문화 그리고 화장품 K-팝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패션 뷰티도 한국 브랜드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최근에는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젊은 분들이 브랜드 런칭 마케팅 플랫폼 이용해서 정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까지도 손쉽게 마케팅을 하면서 한국 브랜드들이 인기를 또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의 영향을 또 어디서 받을까요? 바로 이제 그 연예인, 그 브랜드의 광고 모델들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들의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외국인들의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산업 내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런 셀럽, 인플루언서, 연예인에 대한 착용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온라인 SNS를 통해서 또 정보 교환, 그리고 빠른 배송, 트렌드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물가 시대에서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아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성비를 찾고 수요가 증가가 됐죠. 이런 부분에서 소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소비 섹터로 금리 인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하를 했고 그 전에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또 많이 움직여졌죠.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K-패션 하는데 그렇게 불릴 만큼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주목은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의류업계 전망. 지금 K-푸드 그리고 K-팝, K-뷰티에 이어서 이제는 K-패션이다라고 말씀 주셨죠. 저도 정말 동의하는 반게요. 이 K-팝이나 K-드라마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인기를 굉장히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연예인이 입은 옷에게도 관심이 갈 수 있겠다 생각이 정말 듭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해외 매출 쪽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 주신 건데 좀 궁금한 게 이 공구먼이라는 기업도 해외 매출 쪽이 좀 전망이 좋나요? 요번에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공구우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구우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연자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플러스 사이즈, 그러니까 큰 사이즈의 옷을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신발, 가방 이런 잡화도 제조하고 매입하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온라인몰을 이제 중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사업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 백화점에 입점을 한다거나 그게 이제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섬유, 의류, 패션 관련 주식인 만큼 이번에 주가가 움직였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류 관련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이제 디자인 품질로 주목을 받고 있고 지속 가능한 패션을 또 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과거에는 또 상장 석 달 만에 뭐 10배 뛰었던 공구우먼이라는 이제 그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공구우먼의 성장 잠재력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당뇨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핫했죠. 그래서 공구우먼은 또 플러스 사이즈, 우리 사연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플러스 사이즈를 예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일본 등으로 이제 인접 국가들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 시장에서 입지 확대를 이제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비자들의 니즈를 일단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포인트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구우먼의 실적도 좋지만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 영향으로도 많이 움직여졌거든요. 그래서 아직 변동사항이 많은 이 시점에서 조심히 매매를 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비슷한 종목군으로 보자면 형제 엘리트 아시죠? 그리고 패션 플랫폼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이 또 나와줬습니다. 상해 엘리트라고 중국의 합지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출이 또 잘 나오니까 경기부양책까지 더해져서 K패션에서도 한 번씩 수급이 들어와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반사이익으로 공구먼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엘리트, 공구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줄게요. 이날 이제 블랙 먼데이로
밑꼬리단 음봉으로 이제 저점 3,810원 찍고서 반등 주면서 이제 다시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땐 이렇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그냥 아무 미동도 없이 그냥 횡보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해주신 금액이 6,800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800원 구간 제가 딱 긋고서 시청자님께 제시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블랙 먼데이 한번 나와줬고 반등 주면서 다시금 자리는 잡아주고 있지만 이 그 패션 관련된 주에서 이제 형제 엘리트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직 그만큼의 공구먼은 영향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 길게 가지고 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8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셨다면 비중을 조금 실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산 만큼 한 번 더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반등 줬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해주신 6,800원 구간에서 매도해주시는 거 제시해드리고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말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짧게 보고 다시금 매수 구간 오면 매도해주시는 전략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김님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공구우먼이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성장 잠재력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광풍이었듯이 당연히 이 플러스 사이즈에 대한 글로벌적인 니즈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죠. 이 경기 부양책까지 더해져서 기대감, 반사이익은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우리 김김님께서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그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곧 그 기업은 아니니까요. 비중을 좀 실으시면서 비중 확대해 보시고요. 우리 매수하셨던 6,800원 근처에서 매도하라는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이 전략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너무 멋있는 사연자분이신데요. 이 본업도 주식도 잘 되시기를 저희 상한가스쿨이 함께 응원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슬슬 수업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맨주쌤과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방송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까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10월 시장 또 시작이 됐죠. 모쪼록 지난 날보다 좀 더 기쁜 일이 좀 더 많은 그런 10월 4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업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밑줄 쫙쫙 대직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10월 첫째 주 수요일 수업으로 돌아온 민주 전문가입니다. 네, 벌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5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상한가스쿨 이제 녹화하러 오는데 지금 감기에 걸려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해지니까요. 옷 단단히 입으시고 제가 지금 방송 도중에 뭐 기침을 한다거나 코가 좀 맹맹한 소리가 난다고 하면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이제 상한가스쿨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바로 뭐예요? 수익나는 기준과 원칙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가지고 왔죠. 그래서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69년간 주식 투자로 183억 읽었다. 나이가 무려 88세.
워렌 버핏 비결은 이렇게 이런 타이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분이 누굴까요? 네, 이분은 바로 시계로 할아버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우리 후지모토 시게루 할아버지가 어떻게 주식을 하느냐, 어떻게 했길래 그 많은 돈을 주식으로 벌었는가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기. 그리고 세 번째, 전문성이 곧 경쟁력. 네 번째, 성공은 일상의 습관에서 온다.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우리 후지모토 시게루 할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투자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삶의 방식. 이건 바로 열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기. 이게 바로 독립성이죠. 그리고 전문성이 곧 경쟁력이다. 이게 바로 전문성.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공은 일상의 습관에서 온다가 규율. 이게 바로 원칙이죠. 기준과 원칙. 이 후지모토 시게루 할아버지는 기준과 원칙,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으로 주식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식을 하고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기사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자동차, 신용카드조차 없는 후지모토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수익이 나면 재미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즉슨 뭐예요? 스마트폰, 자동차, 신용카드조차 없다. 세상과 단절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명언 기억하시나요? 귀 막고 입 막고 눈만 뜨고 살자. 이분은 그걸 지키신 분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젊은이들이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은 좋은 일이다. 네, 좋은 일입니다. 주식을 하는 건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수익이 나면 재미있다. 자, 반대로 열심히 생각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은 손실이 나면 재미가 없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시게루 할아버님께서. 그래서 그는 주식 투자가 인생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늙지 않게 해준다. 자, 치매 안 걸립니다. 이분 치매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는 주식 투자가 인생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재밌어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수익이 나면 얼마나 즐겁고 재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현재 자산 규모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면서 후회도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즉슨 뭐냐? 자, 현재 자산 규모, 이분이 기준과 원칙만 지킨 거예요. 개인들이 들어갈 때 본인은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서 이제 더 벌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조금 가지나 후회도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더라도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게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기준과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의 심리를 읽어라. 다른 투자자의 심리를 읽어라. 그리고 직감과 성공 경험에 의존하지 마라. 직감이 뭐예요? 갈 거야. 갈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도 직감과 연관이 되겠죠? 그런 직감과 성공 경험. 내가 그 주식으로 얼마 벌었어. 이것도 갈 거야. 이것도 뭐 기대죠. 주식 투자는 경력이 아니잖아요. 한 번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잘 될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공 경험에 의존하지 마라. 다시금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 시게루 할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에는 휴식도 중요하다. 자, 장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잠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지금 같은 이런 장에서 이렇게 혼조가 많이 그렇게 되는 장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냥 막 움직인다고 들어갔다가 오늘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끝난 종목들 굉장히 많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투자에는 잘 살펴보고 쉬는 장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고요. 남들보다 돈을 벌고 싶다면 머리를 써라.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굴려야 해요. 그냥 보고 차트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써라. 계속해서 머리를 굴려서 기준과 원칙, 기준과 원칙, 기준과 원칙. 내가 세우는 기준은 뭐고 원칙이 뭐지? 남들 신경 쓰지 말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기준과 원칙 만들어가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종목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남들과 반대로 가라. 힘들어도 남들과 반대로 가라. 우리 이슈 속에서 개인들이 막 이제 매수할 때 이분은 나오신 거예요. 얼만큼? 조금 먹고 나오신 거예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내가 매도 구간을 정해놨으면 거기서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이제 개인들은 그때 몰리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물려서 나오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을 또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지모토 씨가 데이트 트레이딩이 뭐예요? 바로 단타입니다. 후지모토 씨가 데이트 트레이딩을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투자의 법칙은 바로 1대 2대 6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어떤 주식이 좋아 보인다 싶으면 우선 맛보기로 1000주를 사는 거예요. 제가 제 장중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를 제가 또 기사로 가지고 왔는데 1000주를 사요. 그리고 역시 좋은 것 같다는 판단이 들 때 2000주를 사고 반드시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서면 6000주를 사는 그런 방법인데 그걸 바로 이분은 1대 2대 6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장중에서 이제 어떤 매수 신호가 나오면 일단 뭐 100 그리고 약간의 흔들림이 있으면 추가 매수 200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장중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어느 순간 도달했을 때 이제 확신이 섰을 때 몰빵해서 했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방법을 하고 있더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주식을 팔 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그동안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주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법칙을 적용을 한다. 자, 이분은 기준과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분만의 기준과 원칙이 바로 1대 2대 6의 법칙이고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지켜왔다는 우리 시계로 할아버지의 법칙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는 데이트 트레이딩이야말로 최고의 두뇌 트레이딩이며 그래서 지루할 겨를이 없다고 전하면서 나이 들수록 오히려 육체 노동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 우리 나이 들고 요새 고령화 시대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이제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나이 먹고 지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 육체 노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리어카 끌고 뭐 상자 줍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육체 노동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머리를 사용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내신 거예요. 87세 현역 트레이더 시게로 할아버지의 가르침. 여기에는 뭐 시게로 할아버지가 주식을 하는 방법 그리고 뭐 그렇게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머리를 쓰면서 즐길 수 있는 일상이 루틴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돈도 제법 벌 수 있다. 이런 걸 일석이조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딜사이트 가족 여러분들 계속해서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쓰고 공부를 하면서 주식을 한다면 네, 나중에 치매 안 걸립니다. 주식 숫자잖아요. 계속 숫자 계산하고 숫자 놀이 하는 거잖아요. 네, 치매 걸릴 일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시게로 할아버지 굉장히 존경스럽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하냐. 시게로 할아버지의 1대 2대 6 법칙이 있으면 저는 333 법칙을 외치고 있죠. 차트를 확인할 때 3초 세대 3년 기준으로 확인을 보면서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기본적 분석 3초 안에 확인을 하고 일봉, 주봉, 분모, 세달 3주 3분 그리고 차트 3%의 기저. 이게 궁금하시다면 이제 오늘 저녁 무료 방송,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저녁 무료 방송에서 지금 담아가는 장, 수익 나는 종목 담아가기 제가 어떠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차트로 어떤 식으로 제가 담아가는지 또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8시 방송에서 꼭 참여하셔서 우리 딜사이트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우리 시계로 할아버지처럼 돈을 벌 수 있게끔 제가 기준과 원칙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재밌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대전에 갈 일이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뒤에 어떤 배달기사 같아요. 배달기사님이 뒤에 글씨를 크게 써놓고 달리시고 계시길래 제가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SGA의 돈으로 쓴 주주의 언약 목숨으로 지키려 하니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SGA 결사대라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어쩜 제 눈앞에 이런 것만 또 보이는지 또 재밌게 봤는데요. 코스닥 SGA의 돈으로 돈으로 쓴 주주의 언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사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습니다. 목숨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신한테 빌고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SGA 일봉 차트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계속해서 잠식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가를 올렸죠. 이런 거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리신 분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결사대 분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여기서 굉장히 힘든 구간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계속해서 결사대 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낸다고 하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SJ 일단 테마가 교육,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조금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SGA의 기업 분석을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돈을 좀 못 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돈은 버나 이제 월급은 또 못 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때 그 기업에 돈이 있어야 그 기업이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 보시면 유보율이 뭐예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자산이 써져 있지 않아요. 자산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PS가 지금 100원대예요. 100원 동전주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결사대 여러분들께서 SGA 테마를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힘든 만큼 이제 다시 일어나야죠.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다? 저와 함께 기준과 원칙 세우시면서 다시금 종목, 다시금 담아가는 장이니까 다시금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잡아서 그 원금 회복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J 같은 종목 말고 더 좋은 종목, 더 괜찮은 종목으로 앞으로 바닥에 있고 올라갈 종목으로 이제 제가 많이들 어떻게 담아내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종목에 있어서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결사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다시금 이제 저 민주 전문가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내 사랑 내 종목 찾기 사랑은 피처럼 투자는 제이처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제 타이틀이죠. 우리 투자는 제이처럼 항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시계로 할아버지 같이 내 기준과 원칙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주 히든 종목 서암기계 공업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해서 올라갔었고 화천그룹 계열의 공작기계 핵심 요소 부품이 각조 기어류 그리고 척, 실린더, 컵빅, 커플링 등을 제조하는 그런 기계, 부품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한번 올라갔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제가 너무 예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 있잖아요. 이런 종목, 이런 차트는 너무 깔끔해요. 이렇게 아무 거래량 없다가 한 번 수급 들어와 주면서 장대 양봉. 근데 지금
지금 최근 차트로 가지고 왔거든요. 다시금 눌려가 주는 현상이 보이는데 오히려 눌려주면 좋다. 요럴 때 저는 조금씩 담아가자 요런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 시계로 할아버지처럼.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왜 좋냐는 확신이 섰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주주 지분이 59%예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몇 퍼센트라 했죠? 2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안정성 지표, 유동 비율, 부채 비율 확인했더니 와, 너무 깔끔합니다. 요런 종목 하셔야지. 요런 종목 하셔야지 잠식하거나 적자 나거나 뭐 동전 주거나 이런 주 하셨다가는 너무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그런 종목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입니다. 전년 대비 조금 줄었지만 흑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도 너무 안정적으로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히든종목 서한기계공업 그 다음 차트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였는데 저점 찍고 다시금 반등 주면서 지금 이 구간 보시면은 계속해서 낙폭을 2번 가량 줬거든요. 그러면서 윗꼬리단 양봉 한번 수급 들어와 주면서 이런 모습이 주봉으로 비춰졌을 때 이제 다시금 장부도 깔끔하고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양봉에 어떤 신호가 하나 들어왔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다시금 한 번 더 시장 반등 주면서 시작을 할 때가 됐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서한기계공업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관심 종목에 담아두어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번 관찰해 보시고 이 종목이 진짜 가나? 해서 민주전문가 믿어도 되나? 한번 관찰을 해보셔도 너무 좋다. 그리고 제 무료 방송 시청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우리 시계로 할아버지 오늘 배웠던 그런 원칙을 기준으로 전략을 항상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일단 미리 보기 할게요. 아까와 너무 비슷하죠. 저는 이런 그림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림 정말 많습니다. 아직 시작점에 있는 차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도 조금씩 담아갈 수 있는 종목들 찾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3714, 2856 그 시계로 할아버지는 1대 2대 6 비율이라면 저는 3714, 2856 기준 딱 세워드리면서 차트에서도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지 실시간으로 장중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런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든주 보시면 대주주가 38%, 그리고 안정성 지표 부채 비율 비교해 봤을 때 22년, 23년도 굉장히 유동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너무 좋은 신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오늘 방송 8시 방송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확인했더니 흑자, 전년 대비 줄었지만 흑자여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을 확인했더니 무려 유보율이 5000%가 넘습니다. 자, 꾸준하게 6000%, 5000%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요런 종목은 진짜 꼭 담아둬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부채 비율이 무려 84%밖에 안 돼요. 150% 이하인데 이제 적정하게 계속해서 유지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정말 꼭 담고 가야 한다.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러면 바로 하단에 QR코드 찍고 오시면 됩니다. 8시 방송.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이런 히든 종목 주봉으로 봤을 때도 반등 신호 나왔죠? 자, 양봉이 4개나 나왔습니다. 수급도 들어와줬고, 궁금하신 분들 꼭 들어와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강의 요약은 첫 번째로 수익 나는 기준과 원칙, 그리고 지난 히든 종목 서암기계공업도 말씀드렸고 333 법칙 알려드렸습니다. 자, 수익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기준과 원칙을 잘 세워야 한다. 우리 시계로 할아버지는 정말
정말 그 기준과 원칙을 잘 지키면서 하셨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주식 명언은 남들과는 다르게 가자. 시계로 할아버지도 말씀해 주셨듯이 남들이 살 때 나는 딱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리고 지금 담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는 눈, 머리를 계속 굴려야겠죠. 머리를 계속 굴려서 주식 공부도 하고 그렇게 종목 보는 눈을 길러서 우리 주식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딜사이트 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따 방송이 끝난 8시에 이제 히든 종목 나가니까 꼭 참여하셔서 히든 종목 한번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장중 방송도 하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봐 주시면서 우리 앞으로 담아가는 종목, 수익 나는 종목 좀 잘 공부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관계상 너무 안타깝지만 여기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는 이제 빨간 날이죠. 빨간 날 이후에 수요일 7시 상한가 스쿨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민주쌤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수업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면은 민주쌤의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금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